만약 여러분에게 다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1번 금메달 1회, 2번 은메달 3회, 3번 동메달 6회. 인생 한 번의 금메달 아니면 6회 연속 동메달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짧고 굵게 혹은 가늘고 길게. 기업은 이를 선택할 수 없죠. 기업이 사는 생태계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되는 그야말로 적자생존의 환경이니까요. S&P는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인데요. S&P 500 기업의 평균 수명은 계속해 짧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65년 32.2년, 2022년 19.9년, 2030년은 17년 예상되네요. 기업 수명이 짧아지는 이유는 기업 환경 변화, 빠른 기술 발전, 경쟁 치열이 주요한 이유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가늘고 길게 오랜 기간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게 오늘의 기업 경영 환경이에요. 2000년부터 22년까지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상위 5개 회사 한번 볼까요? 23년 동안 상위 5위권에 공통적으로 있는 기업 보이시나요? 네, 바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이네요. 코카콜라는 올해 7위로 5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IBM 역시 5위 안에 있다가 2018년에 12위였거든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1위 브랜드가 된 적은 없었네요. 놀랍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3년 동안 5위권에 머문 유일한 기업이라는 게요. 이번에는 포춘 글로벌 500 지표를 찾아보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매출 순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1997년 처음으로 포춘 500 지표에 들었는데 이후 순위가 계속 상승하였네요. 2000년 216위, 2010년 115위, 2020년 47위, 2022년 30위. 순위가 떨어진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급격한 하락 없이 꾸준히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도대체 어떻게 MS는 이 긴 기간 동안 상위권을 유지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롱런 2등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척 궁금해지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1975년에 창업했는데요. 어느덧 반세기 기업이 되어가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데요. 1960년대 컴퓨터 모습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많이 다르죠? 이게 작아진 미니 컴퓨터가 1970년대에 나오기 시작하고요. 폴과 빌은 이것보다도 작은 단위인 마이크로를 바라보고 회사 이름을 지은 건데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100만 분의 1을 의미하는 단위이죠. 애플의 컴퓨터는 이렇게 생겼는데 메인보드와 키보드, 모니터, 카드 입력기가 다 따로 존재하였군요. 1977년에 나온 애플2 컴퓨터는 모니터, 입력기, 키보드가 따로 또 같이 붙일 수 있는 형태였네요. 폴 앨런, 다소 낯선 이름이죠. 빌 게이츠의 고등학교 선배로 대학교 때 중퇴하고 같이 창업을 한 건데요. 폴은 직접 프로그래밍하며 초기 MS 사업에 기여했는데요. 그러다 1983년 창업 8년 차에 혈액암의 일종인 호지킨 림프종에 걸려 퇴사하고 본인의 길을 갔는데요. 이후 자선사업, 투자회사 벌컨 설립, 연구개발, 스포츠 구단 운영을 하며 지냈어요. 2006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많이 오르며 세계 6번째 부호가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2009년 병이 재발해 2018년에 6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빌 게이츠는 유명한 억만장자 미국 기업인이죠. 20살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고 뛰어난 사업 수완을 발휘해 사업을 엄청 키웠고 2000년 CEO에서 물러난 이후 요즘은 자선 사업을 하고 있고요.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가치가 급상승하며 세계 갑부가 되었는데요. 오늘날 재산은 2023년 4월 기준 104 빌리언 달러, 135조 원이고요. 2000년 빌 게이츠는 CEO 자리를 스티브 발머에게 물려주고 내려오는데요. 발머는 1980년에 스탠포드 대학을 그만두고 MS에 합류했고 CEO가 된 후 14년 동안 MS를 이끌었죠. 그가 입군 후 매출이 2자릿수로 늘며 성장을 이어갔는데 2007년 아이폰이 나오며 시장이 급격히 모바일로 옮겨가며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2014년 회사를 떠나게 된 결정적 계기 역시 이것이었어요. 2000년대 후반 IT 산업이 PC에서 모바일로 급속히 이동할 때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이 거세었거든요. 스티브 발머는 23년 10월 기준 MS 주식 4%를 보유하고 있어 자산 80.7 빌리언 달러로 세계 10위 부호이네요. 스티브 발머가 떠난 자리는 인도계 미국인 사티아 나델라가 맡고 있는데
사티아는 올해 56세이고요. 88년에 인도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석사학위를 받고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거쳐 1992년부터 MS에서 근무 시작하는데요. 21살에 미국에 건너가 26년 뒤인 47세 세계적 기업의 CEO가 되었네요. 사티아는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이고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사업부를 맡아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 편집할 수 있는 오피스 365, 아마존 AW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인 윈도우 애저에 집중해 성과를 보였는데요. CEO가 된 후 클라우드와 모바일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가능성이 낮은 모바일 디바이스 부분은 과감히 접으며 사업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요. 구인 구직 플랫폼인 링크드인과 마인크래프트의 게임사 모장을 인수하며 미래 먹거리도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고요. 3명의 CEO, 새 CEO의 경영 실적 한번 볼게요. 빌 게이츠가 스티브 발머에게 넘겨주던 2000년 23빌리언 달러였고 14년 뒤 사티아에게 건네주던 때는 87빌리언 달러였어요. 작년 실적은 212빌리언 달러로 사티아가 확실히 크게 키웠네요. MS와 다른 기업 한번 비교해보죠. 아마존과 비교하면 매출은 40% 수준이지만 이익률은 34%로 훨씬 높네요. MS와 삼성전자를 비교하면 매출은 89%로 조금 작고요. 직원 수는 22만 1000명으로 27만 명 삼성전자의 82% 수준이네요. 간단히 주요 제품이 나온 이력 볼게요. 1975년 설립, 1980년 이렇게 생긴 검은 화면에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 구동한 MS-DOS 출시, 85년 PC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출시, 90년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로 구성된 MS 오피스 출시, 95년 인터넷 익스플로러 출시 때는 개인용 컴퓨터의 운영체제와 오피스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해 출시하며 사업을 이어갔네요. MS 소프트웨어는 처음 출시될 때는 늘 약간의 버그가 있지만 출시 후 그걸 업데이트하며 유지했어요. 2000년 스티브 발머 새로운 CEO 등장, 2001년 게임 콘솔인 엑스박스 시작, 2010년 클라우드 서비스인 윈도우 애저 출시, 스마트폰인 윈도우즈 폰 출시, 2011년 인터넷 전화인 VoIP 기술을 가진 스카이프 인수, 2012년 노트북 태블릿에 MS 서피스를 출시했네요. 디바이스 모바일 기기 하드웨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 게 보이네요.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성공하지 못하였죠. 2014년 CEO인 발머가 떠났으니까요. 2014년 노키아 휴대폰 부문 인수, 새로운 CEO 사티아 나델라 등극, 윈도우즈 애저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바꾸며 윈도우뿐 아니라 다른 운영체제 기반으로 확장, 2015년 윈도우즈 10 출시, 2016년 링크드인과 모장 인수, 2017년 클라우드 기반 오피스 365 출시, 2020년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독점 라이센싱, 2021년 윈도우즈 11 출시했네요. 이때는 기업용 클라우드 플랫폼과 모바일 소프트웨어에 집중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스티브 발머가 시작하긴 했지만 사티아가 맡은 후 꽃을 피웠군요. 2022년 MS 매출은 198빌리언 달러, 258조 원이었는데요. 사업 세그먼트별 비중 한번 볼게요. 가장 많은 건 서버와 클라우드 서비스로 34%, 다음은 오피스 23%, 그리고 윈도우즈 11%였네요. 엑스박스 게이밍 8%, 링크드인 7% 등등이군요. 사티아가 CEO를 맡기 전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부문을 이끌었는데 역시 성과가 좋았네요. 현재 빅테크 기업에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핫템이군요. 아마존의 현 CEO 앤디 제시 역시 AWS를 초창기부터 이끌었던 사람인데요. 클라우드 시장의 호황기가 사티아와 앤디에게 도움을 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운 7기3, 운이 7이고 기가 3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하지만 시장 상황을 잘 이용해서 성과를 내고 과실을 따먹는 것도 분명 능력이죠. 또 찾아보았어요. 클라우드 시장 성장세와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2008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29%로 꾸준히 성장했네요. 3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2배씩 시장이 커갔네요. 클라우드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네요. 시장 점유율 역시 1위는 아마존이었군요. 대략 32에서 34% 수준을 유지하며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2017년부터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군요. 최근 5년 동안 약 10% 증가해 가장 많이 성장한 기업이네요. 작년 4분기에는 23%까지 올랐고요. 그 다음으로 구글, 알리바바, IBM이 차지하고 있네요. 윈도우즈는 운영체제에 해당하죠. 운영체제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컴퓨터 자원을 관리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MS는 1985년에 운영체제를 출시했고 이보다 1년 전 애플이 매킨토시 PC를 위한 맥OS를 시장에 내었어요. 무료인 리눅스는 1991년에 세상에 나왔고요. 이 새 운영체제가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PC 운영체제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윈도우즈는 약 75%, 애플 맥OS는 20% 수준으로 사실상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어요. 구글이 2009년 데스크탑용 크롬 OS를 냈지만 점유율은 미비하고요. 맥OS는 애플 컴퓨터에만 적용한 반면 MS 윈도우즈는 IBM, 도시바, 삼성, LG 등 다양한 제조사 컴퓨터에 공급하니 자연스레 높은 점유율을 갖게 되었죠. 사실상 애플 외 개인용 컴퓨터에는 거의 독점에 가깝네요. 2007년 아이폰의 등장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며 모바일 OS도 시장에 속속 나왔는데요. 애플은 자체적으로 아이폰을 위한 iOS를 개발했고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시장에 런칭하죠. 삼성 갤럭시가 바로 이 안드로이드를 채택했는데요. 안드로이드는 2008년 소스코드를 완전히 개방해 원하는 사람 누구나 이를 이용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안드로이드는 80%가 넘는 시장 점유율로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을 석권했어요. 다음으로 애플의 iOS가 10% 후반대이고 MS는 2000년부터 PDA와 스마트폰을 위한 윈도우즈 모바일을 계속 냈지만 PC 화면을 모바일로 옮겨놓은 듯한 이 OS는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했고 지금은 기억 속으로 사라졌죠. PC 운영체제는 MS 윈도우즈가, 모바일 분야는 안드로이드가 지배적 디자인인데요. 지배적 디자인은 정보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표준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 널리 퍼져 구매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표준을 말하고 있어요. MS는 75년 설립 후 지금까지 3명의 CEO가 이끌었는데요. 왜 CEO를 바꿔야만 했던가? 어떤 위기가 있었길래 큰 전환점을 맞이했는지 알아볼게요. 모든 게 순탄했다면 굳이 바뀌지 않았을 테니까요. 빌 게이츠가 CEO 자리를 물러설 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집중하고 싶다, 재단 운영을 위해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그 즈음 있었어요.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미국 정부에 소를 당하는데요. 이전 윈도우 운영체제의 소프트웨어를 번들링으로, 쉽게 말해 끼어 팔기로 제공한 게 독점 행위라고 미국 정부가 제기한 건데요. 1차 결과는 위반으로 결론나 회사 분리 결정이 났고요. 이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고 2002년 11월 양측이 합의하며 이 소송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빌 게이츠가 CEO를 내려놓게 된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을까 추측해봅니다. 만약 이때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부문이 분리되었다면 오늘날 MS는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 CEO 발머가 떠날 때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2007년 아이폰이 나온 뒤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급격히 전환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시장 지배력을 잃었다는 거죠. 2010년 전후 많은 이들이 MS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구나 라는 예측을 했었어요. 급속히 커져가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MS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또 이전 MS가 내놓은 모바일 OS는 PC 윈도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해 익숙하긴 했지만 작은 화면에는 굉장히 불편한 UI였거든요. 네 번째 CEO는 언제 올까요? 글쎄요. 지금 사티아의 실적을 보면 당분간은 오지 않을 것 같네요. 그는 MS 지속 성장을 이끌고 있고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IT 시장에서 존재감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으니까요. 사티아가 CEO로 발표났을 때 미국 언론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드러내었는데요. 2013년 스티브 발머가 1년 뒤 CEO 자리를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이후 후임 CEO를 찾고 있을 때 블룸버그는 비꼬았어요. 아무도 MS의 CEO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IT 산업의 중심이 PC에서 모바일로 옮겨갔고 그곳은 애플과 구글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사티아가 임명될 당시 역시 미국 언론은 혹평을 쏟아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우려 속에서 그가 낸 실적은 정말로 놀라운데요. 그가 맡은 후 MS의 뛰어난 실적과 주가 급등으로 올 7월까지 10억 달러, 1조 3천억 원 넘는 보수를 받았다고도 해요. 성과에 따른 확실한 보상, 역시 미국식 경영이네요. CEO를 맡은 2014년 2월 주가는 37.62달러였는데 23년 10월 13일 기준 327.73달러로 무려 8.7배나 올랐네요. 이렇게 롱런 이득,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긴 기간 동안 상위권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지요. 첫 번째는 큰 위기 때 새롭게 발휘된 리더십이었네요.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가 MS CEO를 꽤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설립 후 25년 이끌었고 40대 중반에 CEO 자리에서 내려왔었죠. 그리고 윈도우즈와 오피스 제품이 시장 초기에 자리 잡아 지배적 디자인이 된 게 두 번째이고요. 아직도 개인형 컴퓨터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죠. 물론 중간 위기가 있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장에 맞게 제품을 가다듬어 신제품을 내며 이겨내었네요.